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서 협상안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일부는 우리 정부의 완패,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일부 피해자와 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의 법률 대리인이셨으니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완패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 채무를 한국 기업의 돈으로 모두 면책시킨 날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일본 정부가 평가해도 우리가 뭐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사과도 일본의 재원적인 출연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협상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설득을 하던가요? 예, 실제로 개별적인 면담도 있었고요. 또 단체적인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쉽진 않지만 그래서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겠다. 이 정도의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같이 사과도 배상도 이끌어내지 못한 안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죠.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을 나타냈을 수도 있겠는데 당부의 말씀도 하고요. 이 정부안이 좀 알려진 이후에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지금 정부안이 알려진 게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이제 외교부와 소통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안,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일본 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 피해자분들에게 좀 직접 저희도 연락드려서 그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식 발표 이전이긴 합니다만 제3자 변제 방식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좀 우리의 완패다,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일본 피고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패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제3자 변제는 당연한 겁니다. 피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방식이 다 제3자 변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일본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일본의 사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인데 일본의 사과가 없죠. 그건 일본도 인정하고 한국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참여가 있느냐, 금전적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건 처음부터 명백했고 피고 기업을 제외한 다른 일본 기업의 참여라도 있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 기업들만의 재원으로 사과도 없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안입니다. 완패죠.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의 그 돈으로 배상을 하고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도 이렇게 실현할 때 일본 정부가 으르렁거리고 한국 정부가 불편해하는데 이것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행안부 산하의 기구가 과연 일본 기업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본 기업의 경우는 우리 정경련과 함께 일종의 장학재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상 목적이 아니라 이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같은 청년 교류 증진의 목적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안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이제 분을 바른다를 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외교적인 완패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인 협상 과정에서 그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기억자도 안 들어간 거라면 우리가 돈을 좀 낼 수 있다. 제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안입니다. 강제동원은 1940년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가혹하게 끌고 가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문제에 대한 쟁점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라는 안이 이 강제동원 해법에 같이 나옵니까? 이게 아마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앞세우고 또
몇몇 언론들은 또 이것들을 아마 크게 부각시킬 텐데요. 성동격서 같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정부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정부는 한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외교적인 협상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성의 있는 조치를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을 인정한다. 차라리 이런 모습이라면 전 조금이라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기금을 들고 나와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얻어낸 것이 있으니 피해자들의 채권을 이제 다 소멸시키겠다? 예, 이거는 너무 적극적인 논리고 이 문제의 역사성이나 이 문제가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하나의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포장이자 왜곡이죠. 만약에요, 오늘 우리 정부의 방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일본 정부도 호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보면 98년 한일 그 공동선언의 내용이죠.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한 것을 계승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요? 그거는 아마 일본이 곧 오늘이든 내일이든 발표할 텐데요. 그 총리가 그런 언급을 한 이후에 기자가 물어볼 겁니다. 일본 총리에게. 이게 지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냐? 사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가해자도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피해자 측이 그걸 사과라고 논의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일본 정부도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과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23년 전에 있었던 정부의 담화를 확인시켜 줄 수는 있다.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적이 없는 23년 전 담화를 확인시켜 주는 게 왜 강제동원 문제의 사과로서 피해자 측이 고려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자, 지금 일본은 예. 단 한 번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인정과 책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군다나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던 것인데 사과가 아니죠. 예. 자, 법적인 부분에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3자를 통해서 배상을 하는 이 방식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앞서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만약에 피해자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쟁점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채권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일정한 돈을 받으시고 앞으로 나의 판결을 행사하지 않겠다, 판결을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까? 저는 제3자 변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 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상으로도 좀 어렵고요. 아마 밀어붙인다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이후에 채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 공탁의 유무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향후 1, 2년간 계속 법률적으로 대신 안타까운 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바뀌겠죠. 일본은 쏙 빠지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도 당연히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또 피고 기업과의 여러 차례 교섭 시도를 했던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절충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얻어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기업이 이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부터는 다 타협입니다. 협의인데 그 어떤 것도 단 1엔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절충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냥 한국이 다 양보한 것이고 일본이 모든 것들을 승리한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합리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정도라면 협상을 하지 말고 깨고 나왔어야죠.
변호사님 앞서 공탁의 가능성이 있고 이제 법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일부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해법을 소식을 듣고 나서 추가 소송 의지를 밝히신 분이 실제로 얼마나 되시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추가 소송은 아니고요. 예. 이미 지금 1차적으로 피해자 지원재단이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한 대상분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소송이 법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뭐 소송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고요. 집행 중인 사건에서 아마 재단이 공탁서를 제출하면 그 공탁서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집행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소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이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또 강제징용 문제 계속 지켜보신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뭐 정부 관계자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었고 일본 측이 아주 완강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 부탁드릴 건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완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얻어냈다, 뭐 추후의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방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부터 오랜 시간 소송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소송을 해왔는데 결국 그 소송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또 변호사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어려웠던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서 감정이 격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